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요코하마 FC 대 제프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대체적으로 전적이 팽팽한데 특히 홈팀이 가지는 이점이 상당히 높은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코하마 FC와 지바 모두 압박을 중시하는 팀들이라서 에너지 레벨 관리가 용이한 홈팀이 이득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공격적인 지바의 운영을 받아치는 것에 도같은 팀이기도 한데 2015년 이후로는 홈에서는 지바를 상대로 타득점에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었다. 대체적으로 기복이 심한데 특히 홈과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30vs13으로 차이가 큰 것이 원인이다. 앞서 언급을 했듯이 요코하마 FC의 카운터에도 잘 대응이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도 하다. 실제로 이번 시즌 원정에서도 가고시마나 도치기 같은 공격력이 좋지 못한 팀을 상대로도 패하는 등 원정에서는 약팀에게도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중 요코하마 FC의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압박을 중시하는 이 대진에서는 홈팀이 이득을 크게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요코하마 FC가 지바의 공격성을 카운터로 받아치면서 다득점 상황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오래 지속된 일이기도 하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센다이 대 시미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미즈를 상대로는 약했다. 이는 화력전에서 밀리면서 석패하는 상황이 자주 나오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듯. 특히 오카야마 상대로는 센다이가 촘촘한 수비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시미즈는 이를 개인 기량을 동원해서 돌파를 해내기도 했다. 센다이가 대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득점 루트를 만드는 것에는 능력이 없지는 않으나 기복이 심한 이유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시미즈의 플레이는 늘 공격적인 지공 성향의 기조다. 물론 배후 공간이라는 약점을 노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컴팩트한 라인 간격을 유지하고 공간을 주지 않으려는 시도를 이누이 같은 선수들이 개인 기량으로 돌파하는 것도 가능한 전력. 특히 센다이가 휴식기라는 변수는 있어도 체력적인 난조로 인해서 4월 이후로는 무실점 경기를 거의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도 있겠다. 시미즈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대체적으로 개인 기량의 차이로 인해서 시미즈가 근소하게나마 화력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이 잦았다. 물론 배후 공간 실점이라는 리스크가 없지는 않은 편이어도 센다이도 체력적인 난조가 서서히 팀을 잠식하면서 4월 이후로는 실점 통제력이 떨어졌던 편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군마 대 고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군마가 공세를 높이면서 수비만 하다가 골을 허용하고 그대로 침몰하는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고후가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군마가 여기에 대응해서 전진이나 탈압박이 될 상황인지는 지켜봐야 할 일. 지난 대결에서도 1-4로 대패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군마가 고후의 전진 압박에 실수가 나오면서 불필요한 실점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고후가 압박 기조로 가다 보니 스쿼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경기력이 상당히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다만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스쿼드 정비나 에너지 레벨에서의 충원은 충분히 가능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듯. 고후가 여전히 상대 진영부터 시작되는 전방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고 대체로 이런 기조에서는 대량 득점 가능성도 올라가는 편이었다. 고후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군마가 고후의 전방 압박을 상대하는 상황에서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상당히 불안감이 높아지는 모습이 잦았다. 특히 고후가 2주간의 휴식으로 인해서 스쿼드 상태나 에너지 레벨을 정비할 시간이 생겼다는 점에서 고후가 강한 압박이라는 기조를 벌일 이유는 없을 것. 금일 네 번째 경기 오카야마 대 야마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컴팩트한 수비력에 대한 장점이 크다. 개인 기량으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시미즈 같은 최상위권 전력이라면 모를까. 다른 팀들은 오카야마 상대로는 늘 포스트 플레이나 직선적인 형태로 이어지는 것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태. 물론 오카야마 역시 중앙에서의 점유율을 극단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형태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대체로 저득점 양상에서의 신승으로 실리를 챙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유형. 야마가타의 플레이는 불안한 면모가 있다. 특히 높은 점유와 라인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찬스메이킹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다. 올 시즌 J리그2에서도 득점력은 0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GK의 세이브 능력이 좋아서 높은 라인을 커버하는 것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은 아닌데 오카야마의 라인 간격을 야마가타가 충실히 공략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긴 하다. 오카야마의 한 골 차이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대체로 야마가타가 주도하면서 점유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컴팩트한 수비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카야마를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득점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 물론 오카야마의 공세 자체도 압도적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금일 5번째 경기 야마구치 대 오이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야마구치가 의외로 오이타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편. 이는 야마구치의 공격력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야마구치가 대체적으로 길게 붙여주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수비적인 장점이 오히려 강한 편이기 때문. 아키타전에서도 상대가 내려앉고 롱볼로 일관하자 0-1로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대체로 상대가 낮은 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는 편이었다. 오이타도 대체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크로스나 직선적인 성향의 공세를 퍼붓는 것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극단적으로 적은 득점 24경기 19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점 수치는 25실점으로 상당히 괜찮은 역량을 지니고 있는 상황. 야마구치 상대로도 전적을 보면 알겠지만 답답한 흐름으로 잘 이어가게 만드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오이타가 상당히 낮은 라인을 구축하고 버티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를 바탕으로 야마구치의 공세를 막아 세우는 것을 상당히 잘 해내는 편이다. 실제로 전적에서도 야마구치가 오이타를 꽤 어려워한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고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팀을 상대로는 어려움을 꽤 느끼기도 했다. 금일 6번째 경기 에이메 대 도쿠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이메는 도쿠시마에게 꽤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편이다. 일단 에이메는 후반에 상당히 공격적인 교체를 하면서 승부를 거는 편인데 도쿠시마가 이를 막아세우고 공세를 펼치는데 약점을 꽤 보이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특히 에이메가 득점력에서의 뒷심이 좋은 대신 체력이 떨어진 시점에서는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수비적으로 약점을 보인다는 점도 에이메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도쿠시마는 수비가 좋은 편이다. 24경기 32실점이라는 수치 때문에 가려져 있으나 고후와 나가사키를 상대로 11골을 실점한 2경기를 제외하면 22경기 21실점으로 오히려 0점대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 이를 바탕으로 도쿠시마도 에이메와 비슷하게 뒷심을 세워버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최근 기록한 8골 중 7골을 후반에 넣고 있는 상태. 도쿠시마가 에이메를 상대로 강했고 수비력에서의 차이가 있다. 도쿠시마의 승리를 믿어볼 수 있을 듯. 다만 이 두 팀이 모두 후반에 골을 넣는 것으로 상대를 올가매고 있는 상황임은 명확할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